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25일 엔비디아의 지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반도체주 AI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였고 뭔가 감동을 줘야 한다는 어떤 너무나 높은 기대감이 있어 왔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일단 이제 직전 분기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유지하고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한 60%대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과연 또 유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상을 상회를 시켜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이제 두 번째 변수는 중국 쪽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변수가 일단 또 두 번째 발언 변수로도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장 킥 포인트는 연간 매출에 대한 전망 상향 여부를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뭐 빠질 수 없는 수익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중국 수출 재개 관련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워낙 지금 반도체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거의 쉬지 않고 지금 뭐 계속해서 주가가 끌어올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들도 맞거든요.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에서도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져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의 좀 영업이익률의 수익성이 60%대를 혹시라도 유지를 시켜주지 못한다라는 변수가 만약이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라도 하게 되면은 아마 단기 차익 매물이 한번은 좀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좀 염려들을 좀 체크는 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지금 블랙웰과 루빈의 향후 지금 2년간의 지금 매출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좀 뛰어넘는 예상치를 만약에 제시를 할 수 있냐, 또 이게 이제 또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걸 또 만약에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의 발언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주가의 좀 트리거 역할을 시켜줄 가능성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추가로 블랙웰의 출하 속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죠. 그 전부터 이미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그 다음 블랙 루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블랙웰의 지금 출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이 공급 병목이 완화가 되는지가 좀 가장 큰 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좀 실적콜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발언들이 굉장히 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발언 하나하나에 항상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전히 큰 리스크는 중국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발언이 과연 어떤 식으로 풀려 나갈지가 가장 큰 귀축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가 계속해서 리스크로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엔 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서는 그래도 프레임 자체는 좀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영업이익률 60%대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젠슨 왕의 발언,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하셔라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서 10%의 보편 관세를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이어서 반도체주에 어떤 타격을 가져다 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2월 20일에 10% 글로벌 관세를 지금 150일 정도 한시 적용으로 공시를 한 흐름인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오늘 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드디어 3일 좀 남은 부분들의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일단 한시적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좀 형성을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지금 2월 21일 트럼프가 10%에서 15% 정도로 지금 상향으로 언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관세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전면 관세에서 품목 조사로 좀 이동을 하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에는 관세 변수까지 지금 겹쳐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은 여전히 뭐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지금 232조 쪽에 대한 부분들의 협상 합의는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의 기대감이 수급에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변수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월 14일에 반도체라든지 장비 이 수입 조정 조치가 일단은 이미 공개가 됐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인이 이미 깔린 상태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대응으로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저는 비중 확대보다는 해지 중심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품목 지정이 만약에 확정 전까지는 일단 변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먼저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좀 강한 공격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 취지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 관리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기 보유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뭐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미 저가에서 이미 홀딩을 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관세 이슈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적홀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로 인해서 뭐 추세가 그렇게 막 크게 깨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해지에 대한 부분들의 중심이 더욱더 지금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리 담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저도 아직 많은 비중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담으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라는 내용인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각각 2%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말 20만 전자 100만 닉스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일부 익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불타기라고 하잖아요. 상승 중에 또 추가 매수하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일단 저는 A 시나리오랑 B 시나리오 딱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A 시나리오는 결국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부분들이겠죠. 일단 이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부분들이 혹시라도 상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모멘텀이 더 유효할 겁니다. 그런다 하게 되면 일단은 뭐 100만 닉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이슈로 휘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쪽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 수익성 60%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블랙엘의 출하 속도가 더 늘어났는지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가 어떻게 될지 이 여부들이 조금 더 많은 집중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상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멘텀의 유지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B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 프레임 부분들 네. 거기에 플러스로 일단은 엔비디아의 지금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기대감보다 좀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이 혹시라도 나온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단기 출의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버블이 안 껴있다 보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맞기는 하지만 실적 대비 지금 시가총액 밸류 대비해서 주가에 환산을 하게 되면 PER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거든요. 워낙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한 차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와줄 것이고 그 쉬어가는 흐름들의 어떤 카드가 이번에 엔비디아라든지 관세의 카드가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손절보다는 분할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이 조금 더 변동성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뭐 100만 닉스를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해도 돌파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시대 자체가 사실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모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LLM 쪽에 대한 부분들, 대규모 언어 모델 쪽만 놓고 봐도 최근에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델 업그레이드도 나왔고요. 제미나이 쪽도 모델 업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챗 GPT도 지금 코덱스 버전 쪽은 이미 모델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전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바이브 코딩 쪽에 대한 부분들이 한 줄로 지금 뭐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AI 모델을 조금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GPU가 됐든 CPU가 됐든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 그 밑단에 있는 TC 본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단을 쌓는 부분들을 누르는 게 본도 역할이잖아요. 그 본도에 대한 부분
부분들의 수혜도 충분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수페타 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에는 PCB 기판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초고다층 MLB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연결고리 자체가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광범위 확산이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만 놓고 봐도 결국 AI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연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도 이 주도에 대한 부분들의 섹터가 그렇게 크게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100만 닉스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해도 올해 아마 100만 닉스는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코스피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진짜 6,000P를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빠르면 이번 주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100만 닉스, 20만 전자는 의심하지 않으나 찍고 또 얼마나 빠지게 될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고 특히나 아직 담지 못하신 분들,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대형주를 지금 담는 게 유효할지 아니면 저평가가 되고 있는 나머지 어떤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대응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만 딱 놓고 보면은 저점에서부터 지금 올라간 기준이 지금 2025년 4월부터 지금 2,200포인트 찍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거의 1년이 채 되지가 않았죠. 1년이 채 되지가 않고 지금 5,931포인트로 오늘 지금 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지금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국가권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적으로 이제 조정이 거점 지수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네. 거래대금들이 좀 줄면서 이제 어느 정도 캔들을 위로 좀 계속해서 뛰어 나간다든지 어떤 단주 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떤 매매에 대한 비중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발생을 하고요. 그 부분들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받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수를 하지만 반대로 리테일 투자자들도 같이 매수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변수는 최근에 신용잔고가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즉슨 예전 그 버블 현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욕심. 이제는 내가 지금 어디를 딱 봐도 누구도 지금 주식으로 다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하는 분들은 지금 다 웃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짤들도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짤들도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플러스 신용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신용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버블에 대한 심화가 분명히 오기는 할 겁니다. 그 버블에 대한 심화가 과연 6,000P를 넘어서 다음에 터질 것이냐 아니 6,000P 거의 근처에서 터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어제 지금 거래대금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6,000P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일단은 신규 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는 지금 당장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눌림이 코스피 쪽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눌림의 분할 매수는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평가가 되고 있는 코스닥에 신규적으로 들어가시고 눌림이 오는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용한 상승 보험주 드라이브 건화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제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사주 의무 소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증권주는 지난주까지 계속 달려줬고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 보험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지금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이라든지 뭐 기존 보유량 18개월 내 이 소각이라는 부분들의 핵심으로 지금 제시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일단은 지금 주가 프레임 어떻게 보면 좀 주가의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워낙 지금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 전에도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망치가 좀 리서치에서 굉장히 좀 잘 나왔었어요. 네. 리포트에서도 이미 꾸준하게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보험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좀 발간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사실 지금 상품 개정안을 제외하고서도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조용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가 하나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폭발적인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2월 23일 법사위 지금 전체 회의를 아마 거치고 난 뒤에 2월 24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된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수 축소 자체로만 지금 보면은 EPS로 바로 연결이 되는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예외 조합도 일단은 저는 존재는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단발성 효과도 분명히 크다라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지금 EPS 쪽에 대한 부분들로 바로 연결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근데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세를 깨는 조정이 아니라 일부 치어가는 눌림의 네. 눌림목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일단은 없으신 분들의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 편이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서 놓고 볼 때는 사실 이제 보험주들만 딱 놓고 보면은 저는 지금 뭐 은행주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STO 쪽 관련한 뭐 모멘텀도 지금 재료 이런 연계성으로 지금 많이 또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추후에는 보험 쪽도 이제 이쪽에 대한 테마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저도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는 상황에서 3법 개정안이라든지 추후에 어떤 드라이브를 또 걸어줄 수 있을 만한 신규 재료들이 얹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주가가 계속해서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쉬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제 반도체라든지 지금의 AI 인프라 쪽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눌렸을 때마다 저도 오히려 분할 매수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내가 좀 저가에서 좀 운 좋게 좀 잘 잡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올해 내내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변수가 금토기의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인데 이번에도 동결하면 이제 6연속이거든요. 보험주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이번에 금리 프레임이 일단 같이 좀 겹쳐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이번에도 동결하게 되면은 금융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또 체력도 이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보험주도 동시에 좀 체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 지금 전망이 우세한 게 동결 쪽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6회 연속 동결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지금 금리보다는 아마 환율이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의 변수가 조금 더 크다라는 해석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흔들린다 하게 되면 은행 쪽이 조금은 더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부동산 쪽이죠.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들로 연계성으로 보게 되면 건설 쪽이라든지 혹은 은행 쪽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지금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쪽에 대한 부분들로 변동성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좀 보는 편이 좀 맞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원달러가 지금 1,480원대 안팎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대응은 지금 금리 민감보다는 주조 환율에 대한 노출이 큰 종목군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3법 개정안에 대한 프레임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비중이 큰 종목들이 당연히 수급이 더 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에 일단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지 주주 환원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으로 전체적인 섹터가 전부 다 좋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고 이 종목 저 종목 전부 다 달라들기보다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정책의 드라이버가 좀 더 큰 그런 기업들의 일단은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융주 중에서 증권, 보험, 은행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투자에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좀 어딘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자사주 재료가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끌고 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법안 논의가 증권주 기대를 일단은 지금 또 자극을 시키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일단은 법안 처리 가시성이 만약에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소형까지도 일단 모멘텀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시는 편이 좀 맞고요. 반대로 좀 단기급 등 뒤에 거래 대금이 만약에 쉽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 상황에서 갭상승 되돌림을 일단은 우려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현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법안 처리 가시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럼 A 시나리오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뭐 법안 일정이라든지 거래 대금의 좀 시장을 좀 시험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보험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뭐 증권이나 은행, 보험 이 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보험이 조금은 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증권이나 은행보다 좀 더 낮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변동에 대한 부분들, 민감성에 대한 부분들을 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험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보험 은행 중에서는 보험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신재생 에너지의 약진은 3월까지. 최근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팀 원전 코리아 상승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중동 여러 가지 국가의 수주가 될 것인지 두엘빌도 최근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원전 쪽은 테마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진짜 숫자를 보여주는 실적 성장주로 들어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가장 뭐 원전 쪽 관련하면은 네. 대장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바뀔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미 뭐 유일하죠. 가스터빈, SMR, 대형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설비 능력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캐시플로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설비 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설치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설치 이후에 운영 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설치를 하고 나서도 돈을 받는 구조이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원자력을 계속해서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동을 하면서 어떤 소모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 보수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캐시플로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수주 잔고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2월 18일만 딱 놓고 봐도 지금 체코의 두코반이 5호기, 6호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중기 터빈을 이미 계약을 또 공시로 밝힌 상황이고요. 또 지금 2월 12일에 실적으로 연결 배출로만 놓고 보면 지금 1조 7천억 원 가까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만 지금 7천억 원 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단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원전 쪽이 사실 성장성이 좋다는 건 알아. 다만 실적은 언제라는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어느 정도 어떤 재료성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발산을 시켰다가도 실적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현상들이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주 계약에 대한 공시가 계속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데이터 발전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결국에는 누가 빨리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전력량을 빨리 늘리냐가 싸움이 될 겁니다. 관건이. 그러면 결국 지금은 SMR 대형 원전보다도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세하겠죠. 그럼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레퍼런스도 많이 쌓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 수주 계약 공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리스크를 하게 되면은 단기 수주 뉴스 공백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주 공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조금 더 늦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발산이 된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내내 원전 쪽은 되게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이 좀 약간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CS 윈드가 지난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수주 호조 속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풍력 중에서도 일단 CS 윈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수주 가시성으로 지금 연결되는 흐름으로는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수주 숫자라든지 실적 가시성이 일단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고 2월 11일 날에도 지금 베스타스랑도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2월 11일, 그러니까 이제 2026년 2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금 공시를 이미 한 상태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로만 놓고 보면 4.4% 정도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12월 19일에도 지금 폴란드양의 지금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808억 원 정도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차차 수주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CS 윈드 쪽에서도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원전 쪽과 태양광 쪽 그리고 풍력 쪽에 대한 부분들로 연계 확산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는 베스타 쪽과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계속해서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었던 흐름들이 있었다 보니 아마 베스타 쪽이랑 계속해서 좀 어떤 공시라든지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연결이 될 흐름들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원전 밸류 대비해서는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지금 밸류에 속해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가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수주 공시 하나하나라든지 이런 어떤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하나 씹어지게 되면은 좀 강한 거래대금들이 좀 실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S 윈도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전에 지금 거래대금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준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를 시켜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CS 윈드도 출발을 해주는 그런 변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변수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정책이라든지 원가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을 조금 더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S 윈드 최근 주가 흐름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주에 아직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태양광이나 다른 풍력주 중에서 현 구간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수주 가시성이나 그리고 정책 드라이브로만 놓고 보면은 CS 윈드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베스타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시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지멘스 가메사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권도 일단은 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공시로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주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숫자가 먼저 찍히는 게 일단은 CS 윈드일 가능성.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밸류가 많이 빠져 있고 그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라도 밸류 측면으로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CS 윈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연말까지는 아마 대형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형 계약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일단은 주가가 그간 오래 쉬었던 부분들을 깨고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을 해주는 그림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 어떤 종목인지 짚어주시죠.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을 사실 가져올까 하다가 네. 반도체 지금 워낙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 변수 때문에 제가 좀 반대로 좀 호텔신라를 좀 가지고 왔어요. 호텔신라요. 네. 일단 이제 호텔신라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부분들이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회를 하긴 했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폭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면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적자폭이 좀 줄었고요. 호텔 사업부 쪽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랑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면세 쪽이 지금 어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호텔 사업부가 지금 양호한 상황에서는 올해 방한 수요를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아마 호텔 사업부 쪽이 올해 외형 성장을 좀 끌고 갈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리테일 투자자 측면에서는 호텔 신라를 조금 더 저평가 측면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바라볼 필요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지금 서울스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주 호텔 실적이 지금 모두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텔 사업부들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올해는 좀 방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국인부터 방한 수요까지 전부 다 호텔 쪽에 대한 실적이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끌고 갈 가능성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좀 중국 신라 모노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모노그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위탁 운영 이 점포 확대까지도 일단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호텔 사업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성장세가 올해는 주가를 드라이브를 시켜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충분히 뭐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48,600대 보여주고 있는 호텔신라 목표가와 손절가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4,0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44,000원대를 깨게 되면은 네. 일단 손절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44,000원대는 최근 꽤 오랜 기간 동안 저가를 좀 지켜줬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44,000원대를 좀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이제 55,000원대를 좀 말씀드렸는데 55,000원대를 혹시라도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 꾸준하게 올해 내내 좀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탑픽 종목 호텔신라 꼽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일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